네, 그러면은 첫째 시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 과목은 어떤 과목인지 다 알고 오셨죠? 예, 저희 과목은요.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동산 공시법을요, 여러분들과 34회차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합격에 이제 모시고 갈 이제 담당 강사 주성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동산 공시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셨다, 또는 이제 부동산 공시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공시법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공시법은 어떤 과목이라고 들었습니까? 어떤 과목이었어요? 예, 괜찮습니다. 네. 공시법 어떤 과목이었어요? 들어보기에, 알기에. 맞아요. 네, 좀 알고 계시네요. 네, 부동산 공시법은요, 이제 보시면, 이제 지적법입니다. 그리고 등기법입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부동산 공시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40문제도 아니고 24문제이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 있습니까? 막판에 가서 지적법은 그냥 때려 외우고 등기법은 봐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찍어서 그걸 40점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네, 아닙니다. 이 공시법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저만 믿고 따라오신다면 찍고 외우고 그런 과목이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중요한 과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점수를 다른 과목에서 이제 모자란 점수를 채워줄 수 있는 전략 과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그냥 막 외우고 때려 외우고 그냥 찍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제가 시킨 대로 하시면, 잘만 따라오신다면 무리한 거 안 시켜요. 잘만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실력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1년 동안 저와 함께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좀 자신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데, 주성배 네가 누군데 니를 믿고 따라오는 건 거야. 내가 듣기로는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라 들었는데 라고 하는 건요, 예, 저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저를 믿고 따라오시라고 저에 대해서 저의 은밀하고 개인적인 내적인 정보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요, 네, 부산 출신입니다. 79년생이고요. 그리고 나이는요, 현재 43세입니다. 그리고 혈액형은 O형이에요. 혈액형은 O형입니다. 그리고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거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청년들은 이제 창취업이라든지 취업할 때 자신의 전공을 살리기 위해서 뭡니까? 그 인적성 검사를 할 때 MBTI 유형이 있더라고요. 저는 해봤는데 저는 ENFP, 창의적인 활동가라고 합니다. 네, 저는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쩌면 저는 활동을 해야 되는, 몸을 막 써야 된다는 그런 유형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O형이니까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이 동글동글 온순합니다. 생긴 것도 성격이 그렇게 모나거나 못되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뾰족뾰족하게는. 네, 동글동글하게 생겼습니다. 성격도 온순하고요. 그리고 친절합니다. 하지만 이제 갑자기 온순하고 친절하지만 급발진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요거는요, 강사에게 좀 좋은 성격인 것 같아요. 온순하고 친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 중에 이제 다른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문제를 공부하다가 어려운 파트가 나왔다, 용어를 모르겠다, 심지어는 아는 게 뭐를 모르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현장 강의 하지 않습니까? 온라인 강의가 아니라, 물론 온라인 인터넷 강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현장에서 수업을 들으신 분요, 이제 굉장한 베네핏이 있습니다. 뭡니까? 현장 강의를 하면 교수님들이 항상 인근에 계세요. 때문에 오셔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을 하는 순간은 이 현장 강의 중에서 여러분들 뭐 하는 겁니까? 교수실에 와가지고 질문하는 순간은 여러분 1대1 개인 과외 받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꼭 살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요 이제 기초 강의나 기본 강의 때 말씀드리지만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 한 7월달, 8월달 이제 마음이 급해져서 오시는데 그게 아니라 3월달 이전에도 지금부터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결대 이것도 모릅니까 하면서 뭐라 하거나 때리거나 깨물잖아요. 자, 온순하고 친절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는 급발진한 경우가 있어요. 수업 중에 처음에는 이렇게 천천히 얘기를 하다가 수업하다 갑자기 말이 빨라지고 액션이 커지고 땅땅 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아, 저것도 갑자기 급발진하네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요게 좀 중요한가 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체크하시고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저의 성격이 이렇고요. 자, 그럼 제 취미는요, 책 읽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 보는 거고요. 그리고 뉴스 보는 거예요. 이거 뭐 너무 진부한데, 네, 맞습니다. 저는 이런 거 동적인 것보다 동적인 것도 좋아하지만 정적으로 앉아가지고 이런 거 읽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요거만 읽는 것이 아니라 연관되어 있는, 네, 법조문 비교를 해볼 거예요. 법조문, 얘는 법률 규정에 대해서 어떤 죄에 행하지, 그리고 얘는 법률 규정에서 어떤 죄에 행하지, 그런 거 내용을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뭘 보느냐, 좀 희한하게, 네, 법령 사이트 굉장히 많더랍니다.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대법원 판례가 매번 나는 아니지만 이 대법원 판례가 나거든요. 대법원 판례, 그 대법원 판사님이 선고한 영상도 있습니다. 뭐 선고 가나다치 뭐 선고합니다 하면서 막 이 유튜브로 다 찍어놨어요. 그거 보면서 이런 경우도 있구나라고 요런 거 보는 거, 네, 요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런 이제 독서를 하고 영화를 보고 뉴스 사회생활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쉬운 예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예를 많이 모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실 게 딱 하나입니다. 뭐 다른 책, 이 시중에는요, 너무 많은 책들과 문제집과 이 양질의 책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 보실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제가 다 모아서 수집해서 정보를 걸러서 필터링해서 중요한 부분 에센스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저희 교재랑 저를 믿고,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 믿고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 시간 안 들이고 다 압축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초기에 되면요, 여기 이제 뭐 분위기 이끄시는 뭐 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소주 한잔 합시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소주를 못합니다. 술을 못 마셔요. 주량은요, 소주 한 잔입니다. 한 잔 마시면 저는 이미 만취는 아니에요. 숙취가 올라와요. 만취 정도가 아니라 숙취가 올라와서 숙취 때문에 저 상비약을 먹어야 됩니다. 상비약 먹지 않으면 이제 병원 가야 돼요. 너무 아파가지고. 이상 생겼죠? 생긴 거는 뭐 이제 말술 먹고 뱀술 담아 먹고 생겼는데 저는 소주 한 잔이에요. 그래서 저 이제 소주 한 잔, 저 주량, 그리고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커피, 아메리카노 또는요 에너지 음료, 카페인, 고카페인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요 홍삼 이런 거 좋아해요. 제가요, 막 여러분들은 이제 수업 준비하기 위해서 뭐 복습 같은 건 아직 안 하시잖아요. 나중에 돼서야 복습도 하시고 하실 건데 여러분들은 준비 그냥 열심히 생활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강사들은요, 이제 수업 준비하려면 또 이제 1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몇 날 며칠을 계속 강의를 준비할 거고요. 자료 수집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계속 소모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 원래 말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말 없으신 분들은 강사하기 너무 힘듭니다. 앉아서 1시간에 쏟아내는 단어만 지금 몇천 단어, 몇만 단어인데요. 맞습니까? 그래서 에너지가 항상 딸립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아침에 커피 한 잔 먹고 왔거든요. 이 커피로서 내일의 에너지를 땡겨왔습니다. 땡겨오고 저는 내일의 에너지가 아니라 벌써 한 6개월치 에너지를 땡겨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에너지 음료 먹고 각성해서 여러분들이 알려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의 이제 제 내적인 정보를 알려드렸는데 어때요? 처음에 뚜뚜뚜 와가지고 자, 이제 첫 시간 수업 시작합니다 할 때보다 좀 친해진 것 같습니까? 전마 저거 저런 놈이건.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갈라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떻게 구분 카테고리에 집어넣을 수 있는 어느 정도가 이 관계가 형성된 것 같습니까?
그거예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제 정보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소개를 해드리니까 어때요? 판단이 생기죠. 이 강사는 가치 있는 강사, 또는 이 교수는 뭐 가치 없는 교수, 갈라질 겁니다. 나눠줬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이 저에 대한 정보를 소개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과목이 바로 이런 과목입니다. 아예 몰랐던 것이요, 저의 개인 정보를 소개를 받아서 개인 정보를요 공시하고 알려줘서 이제 여러분은요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마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요. 공시법은요 이렇게 정보를요 외부에 보여주고 알려줘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과목이 공시법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요, 부동산 공시법은요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보여줄 시점이다. 외부에 보여주고 공개하여 알려주는 그런 법을 배우는 게 부동산 공시법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부동산 공시법을, 그래 알겠습니다 교수님, 보여주는 거네요. 그런데 보여주는 거를 왜 우리가 시험을 들어가지고 시간을 들어가지고 시험까지 치면서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데요, 이 정보를 알려준다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한 거냐? 자, 보세요. 여러분들, 다만 여러분들이 뭐 TV를 산다 또는 핸드폰을 산다 라고 한다면 그냥 가가지고 제일 비싼 거 주세요 하시는 분 있습니까? 최신 폰 주세요 하는 겁니까?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폰을 산다, 뭘 한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네이버 녹색창에 가서 성능, 가격 비교를 할 겁니다. 비교를 하고 나서 나는 아이폰을 살 건지 갤럭시를 살 건지 또는 나는 샤오미를 살 건지 비교를 할 거라고요. TV도 마찬가지입니다. TV 뭐 화면이요, 액정이 뭐인지 뭐 LCD인지 뭐 OLED인지 막 비교를 해서 살 거라고요. 그래서 금방 삽니까? 아니에요. 유튜브도 보고 후기도 보고 네이버도 가보고 실제 가서 만져도 보고 삽니까? 그래도 못 사요. 정보를 다 취합해서 계속 고민하고 산다. 이거 어떤데 저거 어떤데 물어보고 나중에서야 시간이 몇 달이 지나서야 그제서 살 수 있는 그런 게 뭐다? 이게 구매를 할 때는 돈을 여러분들 합리적 소비라고 해서 그동안 시간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부동산은 그렇게 삽니까? 아니요. 야, 누구 엄마야, 누구 아빠야, 저기 내 친구가 땅 샀다는데 내 친구가 거기 아빠 샀다는데 벌써 올랐다더라. 그래 나도 뭡니까? 그냥 누가 했다더라, 여기 지하철 뚫린다더라, 여기 학교 생긴다더라. 생겼습니까? 몰라요. 다더라 얘기 듣고 가서 막 10억짜리 20억짜리 아파트 산다고요. 아니 꼴랑 100만짜리 1000만짜리 살면서도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수십억짜리는 수억 수천억 수억 수십억짜리는 그렇게 막 누가 했다더라 하면서 그 말 듣고 금방 삽니다. 이게 말 됩니까? 누군가에게는 일생일대의 전 재산이 날아갈지도 모릅니다. 함부로 정보 없이 샀다가는. 그래서요 우리는 이렇게 정보를, 소중한 정보를 잘 전달해서 이 정보를 판단해서 수십억을 지켜주는 그런 전문직입니다. 그래서요 공시법은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로서 굉장히 전문적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게 바로 공시법을 잘 하시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공시법을 공부할 건데요. 자, 그러면 이 공시법은 어떤 과목이냐 한번 봅니다. 좀 전에 아시던 분도 있던데요. 공시법은 크게 두 가지 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공시법에서는 지적법과 부동산 등기법 두 가지로 나옵니다. 아니 공시법 배우는 건 힘든데 법이 두 가지랍니까? 네, 두 가지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공시법에서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지적에 관한 법률만 떼서 우리는 지적법이라 부를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 등기법, 요 두 가지 법을 함께 배우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법은요 부동산의 정보를 공시하여 알려주는 방법을 배우는 그러한 법인데, 자, 법이 다르죠. 지적법은요 지적 공부입니다.
자, 8가지 지적 공부에 공적 장부, 지적 공부라고 부르는 공적 장부 8가지의 지적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여 알려줄 거예요. 그걸 배우는 게 지적법. 그럼 등기법은요? 지적 공부가 아니라 등기부의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여 보여주고 알려주는 법을 배우는 거 부동산 등기법이라고 할 겁니다. 결국에는요,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지적공부에 등록해서 보여준다. 지적법. 등기부에 등록하여 보여준다. 등기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등기부와 지적공부에는 어떤 내용들이 등록이 되느냐, 어떤 정보가 등록이 되어서 알려지느냐, 공시가 되냐의 문제인데 이것도 한번 설명하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해운대구, 부산의 강남이라고 하죠. 해운대구에 자, LCT 근처에 저희들이 여러분이 땅이 있다고 봅시다. 자, 제 땅이다, 너의 땅이다 그러면 어때요? 그래, 네 땅 많다, 좋다라고 하죠. 팔짱 끼고 뒤로 넘어갑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게 내 땅이라고 생각하면요, 요렇게 해서 관심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는요, 땅 얘기를 하면 저게 내 땅이지, 100억짜리 땅이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땅이 해운대구 우동 LCT 바로 옆에 100억짜리 땅이 있다고 봐요.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뿌듯합니까? 공부도 즐거워요. 내 땅을 내가 100억에서 200 팔라고 공부한다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너의 땅 판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의 땅을 지킨다, 정말 공부가 즐겁습니다. 여러분의 땅 100억짜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100억짜리 땅이 있습니다. 자, 100억짜리 땅이 있는데 100억짜리 땅이 있으면 꽁꽁 숨기고 안 알려줍니까? 사람들한테 안 알려줄 거예요. 친구들한테. 저는 뭐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 100억짜리 땅이 있으면 어깨가 땅땅하게 펴지고요. 하루에 한 번은 말고, 야, 내 땅이 있는데 100억짜리 저기 해운대 우동에 있거든 하면서 맨날 하루에 한 번은 자랑할 것 같아요. 자랑할 때마다 친구들은 뭐라 합니까? 처음 듣는다라고 한다면 100억짜리가 있어? 네가? 라고 하면서 뭐 인증 없으면 소설이지. 또는 야, 그건 네 말이고요. 눈에 안 보이나 봐야 알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땅을 소개를 할 거예요. 어떻게 소개할 겁니까? 등기부로. 그럼 어떤 내용을 소개하고 싶어요? 그럼 친구는 제일 먼저 뭘 물어봅니까? 100억짜리 땅이 있다고? 어디에 있는데? 어떤 땅인데? 이거 장장이 물어볼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거예요. 알고 싶어 하는 거 현 상태입니다. 그래서요, 이 부동산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는요, 현재의 상태 정보를 나타내는 사실관계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거 누구 건데? 권리관계 정보 2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요, 어디에 있는 무슨 땅인데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소재, 지번, 그리고 무슨 땅인데에 대해서 지목으로 지금 돼 있고, 뭐 농작물 하고 있고, 가수원 하고 있고, 면적은 3,300제곱미터, 약 1000평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내용 알려됩니다. 그래서 누구 건데? 라고 한다면 이제 권리관계인데요. 권리관계 누구 겁니까? 예, 맞아요. 여러분, 내 거는 내 거. 소유자예요.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등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땅을 중개 매물한다 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알려줘야 될 거 사실관계 정보, 권리관계 정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적공부나 등기부를 보면서 제일 먼저 따져야 될 정보, 사실관계 정보, 권리관계 정보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무슨 땅이고 누구 거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요, 자, 사실관계 정보, 권리관계 정보를 우리는 기본 정보라고 하고요. 자, 이 기본 정보를 어디에? 등기부와 지적공부에 각각 기록을 할 거예요. 자, 지적공부에도 사실관계 정보, 권리관계 정보, 등기부에도 사실관계 정보, 권리관계 정보를 동일하게 기록할 겁니다. 똑같이. 이해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등기부를 봐도 지적공부를 봐도 여러분이 궁금한, 그리고 이 토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관계, 사실관계 정보, 권리관계 정보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지적 공부를 봐도 등기부를 봐도 어느 정도의 정보는 제공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적법이나 등기법은 공시하는 거라며요. 그렇죠? 근데 공시를 두 가지로 해버리면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로 일어나해서 어차피 동일한 내용이라며. 그러면 하나로 통일해서 공시 하나로 하면 더 완벽하게 공시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목적이 달성되는 거 아닙니까? 두 개 복잡한데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공시제도를 일원화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하고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일원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았고요. 지금 현재 일원화되기 위해서 차츰차츰 진행 중이긴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일원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일원화 안 시켰느냐? 애초에 처음 한 게, 애초부터 일원화 시켰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이 공시제도는요,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 공부를 관리를 하면서 권리관계보다 어떤 일을 사실관계를 현재 토지의 상태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겁니다. 전문적으로요. 권리관계는 그건 나는 모르겠다. 기본관계 정도 말씀되지. 나는 사실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다루겠다. 지적법에서 지적 공부를 통해서. 그럼요, 마찬가지입니다. 등기부, 니는 그래라 라고 합니다. 등기부는요, 법원 소관이에요. 등기부는 법원 소관. 그래, 이 형태가 어떻고 면적이 어떻고 소재지번 행정구역 명칭동이 어떤 거 나는 그 신경 안 쓸게. 적히진 요거만 신경 쓸게. 나는 뭘 신경 쓰겠다? 우리 잘 아는 거 있잖아. 뭡니까? 권리관계 분석. 권리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신경 쓸 게 등기부예요. 자, 그래서요. 자, 지적법, 등기법.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서 공시체계를 이원화 나누고 있습니다. 지적법에서는 토지가 가지는 현재 상태의 모습, 실상에 관한 사실관계 정보를 국장이 보다 전문적으로 다룰 거고요. 그리고 등기법에서 등기부에 누가 법원은요, 등기부를 통해서 이 토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정보를 보다 면밀하고 전문적으로 다룰 겁니다. 그래서 각각을 구분한 겁니다. 사실관계 정보, 권리관계 정보를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법을 배우죠. 두 가지 법을 배우면 아예 다른 법을 배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지적법이랑 등기법은 어떤 법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법이에요? 네, 부동산의 정보를 외부에 보여주고 알려주는 과목이 공시법. 공시법. 그러면 지적법이나 등기법은 어떤 내용입니까?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정보를 보여주고 알려주는 방법 똑같아요. 거의 흡사합니다. 목적이 똑같기 때문에. 하지만 이름부터 다르잖아요. 같은 부분이 있는 반면에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험은요, 차이 나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비슷하기 때문에 썼고 나서요, 차이 나는 부분을 내버리면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따로따로 공부는 하지만, 자, 우리는 시험에 가깝기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항상 비교를 하면서 차이 나는 부분을 유념해 두면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전혀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자, 지적법, 등기법 우리 체계를 미리 말씀드렸고요. 자, 우리는요. 자, 먼저 시간 알려드립니다. 지적법을 오늘 마무리를 할 거예요. 책을 기본서를 보시면서 요렇게 공부를 하면 된다. 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체를 써머리를 마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또 이제 등기법 2주간 해서 전체 써머리를 마칠 겁니다.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면 지쳐서 못해요. 지금은요, 수업 시간에 늦지 않고 앉아있는 훈련. 그리고 뭡니까? 앉아가지고 3시간 동안 졸지 않고 수업 들을 수 있는 훈련하시는 거예요. 훈련하시면서 지금 뭐 여러분들이 전공이 법 전공자가 아닌 이상, 그리고 뭐 등기소에서 일하시거나 뭐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직접적으로 일을 하지 않은 이상 이 용어는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 법률 용어란 게요, 은는 이가 다르면 완전 전혀 다른 뜻이 되고요. 그리고 전혀 처음 들어보는, 뭘 털라고 처음 들어보는 완전 생소한 뜻이기 때문에, 단어이기 때문에 들어봐도 몰라. 헷갈려요. 헷갈리면 어떻습니까? 읽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 애가 딱 이제 7살에서 이제 올해 내년에 초등학교 가거든요. 딱 그 시기입니다. 글자를 모를 때는 책을 보면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또 읽으라고 준다고 막 하다가 딴 거 할래 이래요. 막. 글자를 모르니까. 근데 글자를 아니까 와 잘한다 하니까요. 그냥 갖고 와가지고 막 읽는 척 합니다. 뭐 자는 모두 띄엄띄엄 막 읽는 척을 해요. 막. 그리고 초등학교 가면은 저는 그냥 막 이제 한 2시, 5시 온 줄 알았는데 아니랍니다. 한 2주간이나 3주간은 연습한답니다. 가서 2시간 앉아있다 온대요. 한 2주간은. 앉아있는 연습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똑같아서 보셔야 돼요. 공부를 계속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부를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은 또 이제 하시다가 안 하시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시는 분. 앉아있는 훈련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 기간에 했던 그 패턴이요, 시험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수업 듣고 집에 가서 잠시 복습을 5분이라도 했다라고 한다면 복습하는 습관이 붙는 거고요. 자, 아이고 힘들다 가방 던지고 놀러가는 습관이 붙었다 그러면은 7월달 8월달까지 복습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기간 동안 여러분의 이제 타임테이블, 룰렛을 만드시는 거고요. 그 연습하는 기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간이 중요하다 다시 말씀드렸고, 그럼 다시 이제 우리는 수업에 들어와서 그러면은 체계를 보셨으니까 우리 이제 지적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적법은 어떤 법이냐라고 한다면요. 자, 지적법은 최초에, 자, 페이지 한번 볼까요? 페이지 보시면, 맨 앞에 차례 부분이 있습니다. 찾았어요? 차례 부분. 네, 차례부 보시면 제1편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되어 있는데요. 얘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에서 지적법만 따로 떼놓게 보기 때문에 우리는 길게 부르지 않고 줄여서 지적법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2편 보시면 등기법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자, 편제는 지적법 먼저 등기법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1편 먼저 지적법을 볼 건데요. 자, 1장, 2장, 3장, 4장의 순서로 볼 겁니다. 자, 그래서 1장을 보시면 지적의 의의와 등록사항이라고 합니다. 자, 지적의 의의와 등록사항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뭐 지적의 의의에 관해서는 한 지문 정도만 신경 쓰시면 돼요. 하지만 이 등록사항에서는요, 소재, 지번, 지보, 경계, 좌표, 면적 등이 있는데요. 자, 이러한 내용들, 자, 소재를 어떻게 등록할지, 지번을 어떻게 등록할지, 지목을 어떻게 등록이 되는지, 이러한 사항,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사항들을 하나하나를 그 의미와 개념을 배울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자, 이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봤다고 한다면, 이렇게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어떻게 해요?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해야겠죠. 등록을 해야죠. 등록사항을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게 되면요, 이 등록 어디에 무엇이 등록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시험은요, 어느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된다 안 된다가 문제가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적 공부는요, 다음과 같아요.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이 있고요. 그리고 자 지적 도면 그리고 임야 도면에서 우리는 지적도 임야도라고 할 거예요. 추가해서 자 공유지 연명부가 있고요. 대지권 등록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해서 총 7가지의 장부의 형태로 된 종이의 형태로 된 지적 공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장부상의 지적 공부를요. 전산화를 시킵니다. 말이야 거창하게 전산하지 어때요? 이 지적 공부의 내용을 USB라든지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시키는 거예요. 자, 장부상의 형태, 종이의 형태, 책의 형태로 되어 있는 지적 공부의 내용을 도로로 쳐가지고 타이핑 쳐서 워드로 쳐서 저장하게 되면 USB Alt S 누르고 저장시키면 우리는 전산화가 되었다 거창하게 말을 하고요. 전산화가 된 지적 공부는 뭐라고 한다?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부를 겁니다. 결국에는 자 7가지의 지적 공부가 형태가 전산화되어서 바뀐 정보 처리 시스템 이렇게 하면 우리는 지적 공부 총 8가지의 지적 공부 공적 장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8가지 지적 공부에 무엇이 어떻게 등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매년 2문제에서 3문제 물어봅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등록사항을 먼저 배우고 등록사항을 지적 공부에 어떻게 등록할지를 배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배우게 되면 등록을 하게 되면 자 보세요. 여러분의 토지 100억짜리예요. 해운대구 우동 1지번에 있는 100억짜리 땅이요. 지목이 한번 정해졌습니다. 또는 지번이 한번 정해졌어요. 경계 형태가 여러분의 토지 형태가 한번 딱 정해집니다. 등록사항이 정해지고 나면 이 등록사항은 여러분이 뭐 지구가 소멸할 때까지 또는 태양이 다시는 두 번 다시 태양의 에너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가 태양이 죽어서 에너지를 못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시간이 흐르단 말이에요. 시간이 그만큼 흐르는 동안 이 토지에 대한 등록사항들, 소재 지번, 경계, 면적 등은 바뀌는 경우가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한번 등록된 지번, 소재 끝까지 갈까요? 아니면 없어지거나 변경될 수가 있을까요? 맞아요. 그겁니다. 없어지거나 변경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자, 해운대구 우동 1지번 땅이 100억짜리인데, 100억짜리 땅이 너무 크다. 절반 뚝 쪼개가지고 50억짜리로 팔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죽으면서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손자녀들에게 뭐 3등분, 4등분 쪼갤 수도 있겠습니까? 네, 변화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토지의 등록사항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던 등록사항들이요. 어떻게? 이 등록사항들이 변경이 될 수가 있고요. 또는 없던 등록사항 뭐예요? 없던 땅이 공유수면입에 비해서 새로 생길 수도 있겠습니까? 네, 변경되거나 새로 생기거나 또는 바다에 수룩 잠겨가지고 말소가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까? 네, 그래요. 이 등록사항들이 변경이 되거나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는 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토지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등록사항들, 지적공부에 등록된 등록사항들이 새로 생기거나 변경이 되거나 없어지는 이 모든 사실들 통틀어서 우리는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토지의 이동이 났다, 등록사항이 변경이 되었다, 새로 생겼다, 없었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등록되었던 등록사항들을 변경이 되었죠, 새로 생겼죠, 없어졌죠, 이러한 사실들을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지적 공부에 변경된 내용, 새로운 내용, 없어진 내용을 등록을 할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최초의 사실관계 정보, 권리관계 정보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여 공시를 했습니다.
공시를 했는데 공시한 내용들이 등록사항들이 변경이 되거나 새로 생겼거나 없어졌다면 변경됐어요, 새로 생겼어요 또는 없어졌어요를 다시 한번 공시를 해줘야 돼요.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들을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고요. 토지의 이동이라면 우리는 조사를 다시를 해서 변경된 내용, 새로 생긴 내용을 다시 한번 등록사항을 조사를 해서 지적공부에 다시 한번 등록을 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란다? 지적공부의 정리라고 할 거예요. 지적공부의 정리라고 할 겁니다. 토지의 이동이라면 지적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요 내용들이 꽤 중요했고요. 자, 토지 이동이 일어나게 되면 끝으로 우리는 뭘 하느냐? 자, 우리는 지적 측량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지적 측량은요, 모든 지적 등록상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적 측량, 여러분들 말은 들어봤는데 지적 측량이 뭐예요? 지적 측량. 측량, 맞아요. 그거죠. 그거죠. 이거 맞아요. 맞습니다. 또 많이 보셨어요. 여러분들 길 다니다 보면 완전 화랑 때 분위기 좋을 때 어떻습니까? 여기저기 공사할 때 땅 파고 막 포크레인 집어가면서 근데 딱 눈에 띄는 게 있죠. 이렇게 안전모 쓰시고 두 분이 짝대 카메라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서 한 명은 이렇게 수준 눈금자 들고 이렇게 자들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하면 오른쪽 가서 줄 대가지고 이렇게 경사도 체크하고 왔다 갔다 측량을 합니다. 우리 이것을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데 지적 측량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경계점을 새로 구하고 이 경계점에 대해서 경계를 끌 때 꼭 거쳐야 되는 것이 지적 측량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지적 측량은요, 등록사항 정할 때도, 등록사항 정해서 등록할 때도, 그리고 이 내용이 변경, 새로 말소가 되어서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해서 다시 한번 조사하여 등록할 때도 지적 측량은 매번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적 측량에 관해서는 문제가 매년 집중이 되고 있는데, 자, 지적 측량에서는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지적 측량의 대상이냐 아니냐 여부, 그리고 지적 측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절차에 관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지적 측량할 때 지적 측량에서 정하는 점이 있거든요. 우리는 지적 기준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기준점이고요, 기준점에 관한 그 결과값 성과를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 기준점 성과를 가지고요, 기준점 성과를 가지고 경계, 지적 측량 경계, 경계점 경계를 구할 건데, 이 경계 잘된 경계입니까? 잘못된 경계입니까? 잘된 측량입니까? 다른 말로 잘못된 측량입니까를 검사를 하는 데가 심사를 받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적 측량 적부심사로 합니다. 그 적부심사에 관한 절차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네, 지적법 끝이에요. 요거를 배우는 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해서 지적법은요, 여기에서 1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근데 12문제 다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지적법은요, 누가 지적법 전공하신 분들이 문제를 내겠죠. 유명하시고 저명하시고 이제 학식이 높으신 전문가들이 문제를 냅니다. 문제를 냈을 때 만점 받으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때문에 자존심 문제가 있습니다. 다 틀려라, 죽어봐라 하는 문제가 한 문제 있습니다. 못 맞추는 문제. 그 문제 제외하고 이런 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지적법은요, 나중에 등기법을 하시면 알겠지만 지적법은요, 지적법이 천사였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왜냐? 자, 지적법은요, 사례 판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얘는 법 조문 싸움입니다. 법 조문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로는 이다 아니다 가로 속에 명확한 단어가 들어왔는지 명확한 단어가 아닌지 요것만 알면 맞춘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적법은요,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해요.
조문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럼 조문 암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아니에요.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암기라면 간단하게 점수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나중에 이럽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거든요. 안 하면 등기법이 쉬운 것 같아. 왜요? 등기법은 갑이고 을이고 있거든요. 보면 알겠어. 요거는 외워야 돼. 안 외우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계속 들어보면 얘는 강한 저절로 외워져요. 수업 중에. 그럼 시간이 지나면 7월달, 8월달 되면 지적법이 쉬워요. 등기법은 모르겠어. 왜? 등기법 공부는 안 했거든. 알겠는데 잘 몰라. 그런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요 지적법은 공부하시기에 굉장히 쉬울 거고, 자, 그러면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데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까? 있죠. 봐드릴게요. 자, 매년 출제되는 경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등이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는 등록사항 등인데요. 소재는 본격적으로 시험에서 제입니다. 소재는 뭐예요? 행정구역 명칭 동이에요. 행정구역 명칭 동. 누가 정합니까? 나라에서 정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정하게 이건 직권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손을 쓰거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번부터 볼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나온다면 지번에서 한 문제가 나올 거고요. 자, 지목에서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목은 매년 2문제에서 많게는 3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가장 많이 출제됐을 때는 지목 한 파트만 해서 2문제가, 5문제가 출제되겠습니다. 근데 5문제는 욕심이고 지목은 너무나 쉬워요. 때문에 2문제는 맞춘다 생각하시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경계, 좌표, 면적 합쳐가지고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겁니다. 경계, 좌표, 면적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될 건데, 자, 경계 면적을 계산하는 법, 환산하에 등록하는 법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경계 설정하는 기준, 요거 단순 암기사항이에요. 좀 이따 할 겁니다. 다음 시간 할 거예요. 요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지적공부 등록사항으로 가면요. 이렇게 등록사항들이 지적공부에 등록이 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 많게는 4문제까지도 출제가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2문제에서 3문제가 출제가 된다 보셔야 돼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얘도 나오면 맞추는 문제, 그냥 주는 문제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등록사항이 지적공부에 등록이 돼, 안 돼를 외우실 거고요. 자, 넘어갑니다. 변경, 세로, 말소, 토지의 이동인데요. 자, 토지 이동 잠시 살펴드립니다. 토지 이동 보면 다음과 같아요. 신규 등록이 있고요. 등록 전환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분할, 합병,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축척, 변경, 등록사항, 정정, 도시개발사업 등, 그리고요, 행정구역 개편, 지번 변경 등 총 11가지 사유의 토지이동 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행정구역 개편, 지번 변경은 마찬가지예요. 안에 녹아져 있고 우리가 달리 볼 부분은 없다는 겁니다. 소재 안 본다고 했어요.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은 이렇게 총 9가지 정도인데요. 자, 9가지 전부 다 중요하긴 하지만 출제원들이 좋아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는 작년에 신설 개정되었기 때문에 신설 개정된 사항을 신경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작년에 7월 달에 개정되어서, 자, 작년에 개정이 되어서 7월 달부터 시행이 되었던 합병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합병 제한 사유가 올해 시험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합병이거나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서 한 문제가 예상이 돼요. 자, 그리고 축척 변경에서는 매년 2문제에서 3문제까지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 합쳐서 3문제이거나 축척 변경만 2문제이거나 출제가 될 겁니다. 자,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도시개발 사업 안 나옵니까? 예, 도시개발 사업은 너무나 쉽기 때문에 나면 다 맞춰요. 이해되겠습니까? 양도 얼마 없습니다.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지적 측량을 볼 건데요. 지적 측량. 지적 측량 대상이냐 아니냐 한 문제. 그리고 지적 측량 절차에 관하여 한 문제. 자, 기준조성가 안 나옵니다. 이거는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자,
지적 측량 적부 심사에는 매년 2문제 이상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적 측량 적부 심사와 여기서 또 신경 쓸 게 지적위원회가 있거든요. 중앙지적위원회인지 지방지적위원회인지 위원회에 관한 문제가 작년에 본격적으로 단독 문제, 큰 문제라는 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부심사에서는 지적측량위원회, 지적위원회와 자, 그리고 축척변경위원회가 있습니다. 축척변경위원회에서 비교하여 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졌어요. 왜냐하면 33회차가 아니라 32회차에서는요. 축척변경위원회 크게 한 문제, 단독 문제. 그리고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한 문제. 위원회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지금 요 숫자만 더해도 요 숫자만 더하면 몇 개입니까? 한 15개, 16개 됩니다. 요 쟁점만 하나의 쟁점에서 한 문제만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예, 12문제 아니죠. 12문제 중에 11문제 충분히 맞추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여기까지 쉽죠? 어렵습니까? 지금은요, 지금 이렇게,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쭉 전체를 개괄적인 내용을 보여드린 거지. 이 내용을 가지고 뭐 정리하세요, 적으세요, 저는 79년생, 이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라, 요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흐름을 알고 수업을 하게 되면, 요거 다음에 요렇게 요 순서구나. 요 순서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겠구나. 보시면, 이제 보다 학습하신 데는 유리할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지적법은 절대 어려운 법이 아닙니다. 어려운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만 잘만 따라오시면 돼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지적법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